경제 위기는 어느 날 갑자기 폭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오랜 시간에 걸쳐 작은 균열이 쌓이다가 한순간에 터져나오는 경우가 많다. 사람들의 눈에 잘 보이지 않던 신호들이 점점 뚜렷해지고 여러 지표가 동시에 나빠지면서 위기의 그림자가 짙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전조를 이해하는 것은 개인과 기업 모두에게 중요하다. 위기는 예측하기 어려운 현상이지만 전조를 읽을 줄 알면 대비의 방향을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아래에서는 경제 위기 발발 이전에 자주 나타나는 징후들을 누구나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한다. 가장 먼저 나타나는 전조는 물가 상승이다. 물가가 오르는 것은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 통제 불가능한 형태의 물가 상승이 이어질 때 경제는 압박을 받는다. 사람들이 생활 필수품을 사는데 드는 비용이 증가하면 가게는 여유를 잃게 되고 소비를 줄이게 된다. 소비가 줄어들면 기업은 매출이 줄어들고 투자를 미루게 되며 고용을 줄일 수밖에 없다. 이런 흐름이 이어지면 경제 전체에 둔화의 그림자가 드리워진다. 물가 상승은 단독으로도 문제지만 임금과 고용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생활고가 심해지면서 사회적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 두 번째 전조는 환율의 급격한 변동이다. 환율이 안정적이면 수출입 기업과 금융시장이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움직일 수 있지만 환율이 불안정하게 오르고 내리기 시작하면 외국인 투자 자금은 빠르게 이동하기 시작한다. 환율이 갑자기 오르면 수입 물가가 급등하고 이는 다시 물가 상승으로 이어진다. 기업들은 원자재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지고 중소기업은 특히 큰 압박을 받는다. 환율 상승은 외화 부채가 많은 기업이나 가게에게도 큰 부담을 준다. 빚을 갚아야 할 금액이 실제보다 더 커지기 때문이다. 이런 환율 불안은 경제 위기 전조로 자주 등장한다. 세 번째 전조는 주식 시장과 부동산 시장의 급격한 변화다. 주식 시장이 과열되거나 반대로 단기간에 급락하는 현상은 시장 참여자들에게 불안감을 주며 실물 경제에도 영향을 미친다. 기업의 실적보다 기대만으로 올라가는 시장은 결국 조정 국면을 맞게 되고 그 과정에서 많은 자금이 손실된다. 부동산 시장이 급격히 상승하는 것도 위기의 전조로 해석되기도 한다. 부동산 가격이 너무 빠르게 오르면 대출을 통해 집을 산 사람들은 큰 부채를 떠안게 되고 금리가 오르면 이 부채는 감당하기 어려운 무게가 된다. 반대로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는 상황도 위험하다. 담보 가치가 낮아지고 금융기관의 건전성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네 번째 전조는 과도한 부채 증가이다. 가계 부채, 기업 부채, 국가 부채가 동시에 늘어나는 시기는 경제 위기 가능성이 높아지는 시기다. 빚은 성장의 연료이기도 하지만 지나치게 많아지면 리스크가 된다. 과도한 부채는 금리 상승, 물가 상승, 경기 둔화 같은 외부 충격이 발생할 때 연쇄적으로 무너지기 쉽다. 기업은 이자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도산하고 가게는 상환 부담에 짓눌려 소비를 줄인다. 부채 문제는 위기가 시작되기 전 가장 강력한 경고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다섯 번째 전조는 고용 시장의 약화다. 기업이 신규 채용을 줄이고 기존 직원을 정리하기 시작하면 노동 시장은 빠르게 얼어붙는다. 일자리는 경제의 기초 체력과 같기 때문에 고용이 약해지면 국가 전체의 소비 여력이 줄어들고 경제 흐름이 둔화된다. 실업률이 상승하면 소비는 감소하고 기업 매출은 줄어들며 다시 고용을 축소하는 악순환이 나타난다. 고용 악화는 사회적 불안까지 동반하기 때문에 경제 위기의 매우 중요한 전조다. 여섯 번째 전조는 정부의 재정 악화다. 경기 침체가 시작되는 시기에는
세금이 줄어들고 복지 지출이 늘어나기 때문에 재정 부담이 커진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정부는 재정을 통해 경기 하락을 완충할 수 있지만 이미 부채가 심하거나 재정 여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적극적인 대응이 제한된다. 정부가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 과도하게 돈을 찍어내기 시작하면 물가는 더 오르고 화폐 가치는 떨어지며 경제는 더 강한 충격을 받는다. 또한 국가 신용이 낮아지면 외국인 투자 자금이 빠져나가며 환율 상승이 발생한다. 이런 흐름은 위기의 전조이자 위기의 가속 요소가 된다. 7번째 전조는 정치적 불안과 사회적 갈등의 증가다. 경제와 정치는 서로 깊이 연결돼 있다. 정치가 불안해지면 정책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고 기업은 투자 계획을 미루며 외국인 투자자들은 자금을 회수하기 시작한다. 사회적 갈등이 심해지면 내수 경제도 둔화된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질 때 경제는 민감하게 흔들리고 이는 위기로 이어질 수 있는 공급망 혼란, 금융 시장 불안, 투자 위축으로 확산된다. 8번째 전조는 해외 경제 환경의 악화다. 글로벌 경제는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주요 국가의 침체가 다른 지역으로 퍼져나갈 수 있다. 미국, 중국, 유럽 같은 거대 경제권이 동시에 흔들리면 수출 중심 구조를 가진 국가들은 더 큰 타격을 받는다. 세계 공급망이 흔들리거나 국제 금융 시장이 불안해지는 것도 위기의 전조다. 특히 금융 위기는 국경을 넘나드는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해외에서 발발한 작은 충격이 국내로 크게 번지는 일이 자주 발생한다. 9번째 전조는 기업 실적의 악화다. 기업의 매출이 줄고 영업이익이 감소하며 적자 기업이 늘어나는 시기는 경제가 위험 신호를 보낸다는 뜻이다. 기업 실적이 악화되면 투자 확대가 어려워지고 연구 개발이나 고용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기업이 줄도산하기 시작하면 금융시장과 노동시장이 동시에 흔들리며 경제 전반의 불안이 커진다. 특히 중소기업이 연쇄적으로 흔들리기 시작하면 소비와 생산이 빠르게 위축된다. 10번째 전조는 국민의 체감 경제 악화다. 사람들은 경제 지표보다 실제 생활에서 느끼는 변화를 먼저 감지한다. 장바구니 물가가 오르고 공공요금이 증가하며 세금 부담이 늘어나면 국민은 지출을 줄이기 시작한다. 가게 매출이 줄어들고 자영업이 어려워지며 실업이 증가하면 체감 경제는 국가 지표보다 훨씬 더 빠르게 나빠진다. 국민의 체감 경제가 극도로 나빠지는 상황은 위기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신호다. 결론적으로 경제 위기는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여러 지표와 현상이 동시에 악화될 때 찾아온다. 물가 상승, 환율 불안, 부채 증가, 고용 악화, 정치 불안, 해외 경기 둔화, 기업 실적 감소와 같은 조짐이 한꺼번에 나타날 때 경제는 위기에 가까워진다. 이 전조들을 이해하면 위기 상황에서 개인과 기업이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된다. 위기는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예고를 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그 신호를 읽고 준비하는 것이다.